나름대로 타다가 갑자기 이런 코스가 나타나면 면은 굉장히 좋은데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상하의 높이 차이가 있는 롤러 형태로 돼 있으면 갑자기 높낮이 차이가 확 생기죠. 놓으면 좋은데 그럴 때 라이더가 어떻게 느끼냐면 울컥거림을 느껴요. 근데 여기서 오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는 리듬이 여기서 딱 만나는 거야. 다른 리듬이. 그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선 털리고만 오면 돼. 적당하게. 턱턱턱턱. 그다음 회전이 세게 걸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도적인 코스로 들어가 버리면 억지로 일정 이상의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상하의 느낌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만든 코스라 거기에 만든 의도된 동작을 몸에 그 동작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 데 만나면 갑자기 덜컥거리고 넘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런 거 그 전에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산에 가서 그냥 막 가다 갑자기 뭐 이런 거 한두 개 있으면 거기서 크든 작든 간에 사고가 안 나도 이렇게 껄떡하는 현상들을 느낀다는 거지. 왜냐면 내 몸은 그런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이 자전거를 탄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상하 굴곡에 있는 이런 롤러 형태의 주행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굴곡이 상하로 있어도 그죠?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나요 지금? 네. 타다 보면 연해지는 거? 그 순간 거기 자기도 모르게 연하게 그 중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여기가 이제 딱 그런 지형이에요. 저기서 신나게 내려오다가 요걸 만나면 저기서 내려오는 속도 그 상태로 더 붙여서 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 용량에 따라서는 이게 나한테 큰 장애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저기서 오면서 얘를 보는 순간 가까이 오는 순간 얘가 뭐라면 배가 벽같이 보여. 벽같이 보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훅 줄이면서 몸이 굳고 완벽하게 줄여서 살짝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부정하게 줄이고 꿀렁하고 정신 차리기 전에 다음 게 꿀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처음 거는 롤러로 연하게 돼 있다가 다음 건 약간 얘보다 좀 더 세고 그다음에 밑으로 꺼지죠. 면이 안 보이죠? 저렇게 면이 히든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사람이 불안해. 그러니까 요 갑자기 저기서 오다가 여기 보면 갑자기 저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있고 몸이 굳어. 다음에 또 회전이 바로 걸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요 님볼에서 1, 2에서 했던 그 반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기는 연하게 돼 있지만 요쪽에다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시면 점점 속도를 계속 붙이는 형태란 말이지. 근데 요 접점에서 자기가 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에 따라서 저 뒤에 라이딩이 정해져요. 여기서 쫄면 그게 계속 남어. 그 화면에 잔상같이 남아가지고 저 뒤에 계속 불안한 상태로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저 뒤에 가면 경사가 좀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해서 저기까지 가게 된다니까. 근데 요 부분을 잘 해결하면 갑자기 리듬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에 큰 형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굉장히 신나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쪽 우리 요 나인 코스 중에서는 제일 신나는 코스. 속도도 제일 많이 나고 측정을 안 해봐도 대체적으로 여기서 노브레이크로 치면은 거의 한 50km 가까이 날 거예요. 순식간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럼 쾌감이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그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지. 여기를 자기가 요 리듬을 두 개를 잘 섞으면 그 즐거움으로 계속 연결을 몰아붙이고 싶은 충동이 계속 생길 거고 욕구가 여기에 요걸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서 움찔움찔하면 계속 끌려갈 거라는 거지.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타고 내려오잖아요. 각자 개인별이 있는데 거기서 볼 때는 그냥 직진인데 실제 여기서 회전을 하다 보면 각자가 갖고 있는 반응 속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 코너에서 타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요. 코너를 해서 빨리 피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고.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너무 금세 여기까지 와버린다는 거지. 항상 거리가 짧다고 느끼는 거 자기는 급해.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는 라인을 잡기 전에 속도를 일단 줄여야 돼요. 줄이고 돌아 나와서 여기서 빨리 여기서 직진을 만든다는, 여기서까지 직진화 시켜야 돼. 내 시선을. 근데 속도를 여기서 내버리면 직진을 못 시키니까 자전거가 아직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얘를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생각보다 여기서 울컥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럴 때 가장 일단 뭐가 울컥거리고 뭐가 안 된다. 첫 번째 체크. 뭐죠? 속도를 줄여. 그렇지. 난 속도가 빠르구나. 내가 끌려가는 건 무조건 속도가 내 반응보다 빠른 거예요. 속도를 감속시켜야 돼 일단은.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속도를 감속시켜서 빨리 직선을 만들 수 있느냐, 시선이. 그때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서 했던 롤링을 그대로 섞어 보는 거예요. 섞어 보면 하나, 두 개 내려갔죠? 내려간 거 동시에 회전이 우회전이 걸려. 그래서 조금만 속도가 빠르면 거기서 회전이 우회전이 안 돼. 그래서 그 세 번째 롤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롤러가 올라갔다 약간 밑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롤러거든요. 올라가면서 다시 밑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하 발음과 회전이 같이 걸리는 거야 다.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회전이 걸리는 거고, 그죠? 저기는 올라가면서 위로 걸리는 거고, 오른쪽으로 걸리는 거고. 두 가지 반응이 다 회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하를 이제 회전하고 같이 섞는 동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하를, 그리고 이제 그 동작이 더 유연해지면 요 건너편에 넘어가면 장원 트레일 가면 그 동작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극대화. 내려가자마자 회전을 더 세게, 얘보다 훨씬 더 세게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금씩 그 상하 반응의 회전까지 이제 같이. 왜 우리 청량열차 타다 보면 청량열차가 이렇게만 움직이나요? 이렇게. 그죠? 청량열차가 이렇게만 가지 않나요? 이렇게 안 하죠?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회전이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올라가면서 회전이 걸리고. 스키도 그러고. 그 점프 뜨기 전에 전 단계의 저 면 운동에서의 마지막 단계들이야. 회전이 상하와 좌우로 같이 걸리는 거. 그러면 실제로 면에 붙어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가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면을 까면 그 다음에 점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2차원 운동에서의 마지막 단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좌우가 잡히면 균형감이 다 잡힌 상태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점프에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균형이 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생기지 않은 사람이 난 점프하고 싶어, 점프를 하니까 어떻게 돼? 기운다니까. 기울어요. 예. 어쨌든 그런 반응으로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범을 보여드리면 왔어. 개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몇 명이 시범 보이겠지만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돌았으면은 뉴트럴 그 상태로 해서 빨리 눈이 띄어야죠. 그 다음에 롤링 이 상태에서 다시 맨 처음에는 천천히 가면서 자기 주행 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 속도를 줄여서 롤링인데 계속 내리막이랑 속도가 계속 붙어요. 그 롤링하는 과정에 브레이크도 섞을 수도 있어야 돼. 근데 그 브레이크 섞을 때 브레이크에 어느 브레이크를 쓰느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속도가 빠르지 않을 때는 앞브레이크보다는 뒷브레이크를 적당하게만 살짝만 대는 정도만 해도 돼요. 속도가 늦을 때는. 주로 이걸 뭐 저기 그 브레이크를 맨 처음에 잠깐 브레이크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처음에 뭐 이렇게 하면 앞에를 뭐 7로 잡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50대 50으로 잡고 처음에는 앞을 3, 뒤를 7 못할 때는 좀 타면 5대 5로 잡고 또 익숙해지면 앞을 7, 뒤에 3 뭐 그렇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앞을 7, 3 이렇게 잡아보는 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게 5대 5로 잡다가 아주 익숙해지면, 실제 익숙해서 일정 이상의 이런 싱글에서 굉장히 잘 타는 사람들 보면
앞브레이크는 자전거가 섰을 때 막 이게 좌우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빠르게. 그 과정에 자전거 잠깐 섰을 때 앞브레이크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제동을 확 걸어요. 그런 거 외에는 앞브레이크를 많이 안 걸어 거의. 그 대부분 그 속도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감속이 아니고 컨트롤 위주로 뒷브레이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되게 많이 써요. 근데 그 단계 가기 전에 뒷브레이크를 잘못 쓰면은 락이 돼서 미끄러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뒷브레이크에서 락이 되고 미끄럽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간단해. 속도를 줄이는. 속도를 좀 줄이면 뒷브레이크만 갖고 얼마든지 속도를 좀 감속도 할 수 있고 탈 수도 있는 속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뒷브레이크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그 단계를 안 하면 앞뒤 브레이크를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바퀴가 자전거가 기울거나 회전이 핸들이 틀려 있는 상황에 자꾸 앞브레이크를 치게 돼. 그럼 자전거가 그립이 없어지면서 꿀렁이고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코너에서 기운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앞바퀴 미끄러지려고 그러지. 근데 그죠? 실제로 미끄러지지 않아도 자기는 코너 상황에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아주 묘하게 언더스티어가 난단 말이야, 앞바퀴가. 그러니까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를 경험상 안 넘어지는 선으로 브레이크를 치면서 또 가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맛을 느낄 수가 없지. 다 계속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탈출이 빨라야 되는데 진입이 급하고 탈출이 늦은 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계속 앞브레이크 잡으니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는 게 일단 첫 번째. 줄여서 뒷브레이크로 감속까지 할 수 있는 정도 속도를 떨어뜨려서 뒷브레이크를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다른 데하고는 설명이 좀 틀릴 거야. 다른 데서 자꾸만 앞브레이크 잡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앞브레이크는 잡는 건 맞는데 자전거가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에서만 앞브레이크가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나중에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회전해서 앞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를 계속 여기 연속으로 어떤 기물들이 오잖아요. 브레이크 잡을 때 어디에 미스가 나냐면 봐보세요. 브레이크 잡을 때 보통 이렇게 타거든요. 그죠? 이렇게 잡는데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브레이크를 잡는 요 시점 있죠. 요때 패드 컨택 들어봤어요? 네 발을 잡으면 저 캘리퍼가 요 디스크 로타를 네 발을 딱 해서 딱 힘이 딱 가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밑에서 캘리퍼가 딱 준비 동작을 하고 있는 거야. 마찰은 있는데 잡을 수 없는 마찰. 그게 패드 컨택이야. 요 값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요 값에 그냥 흘러가는 게 있고 좀 찐덕이게 흘러가는 거고 나중에 꽉 잡으면 락이 될 거 아니에요. 락이 되기 전까지 이 쫀득이는 이 마찰력 요걸 반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내가 패드 컨택을 딱 되는 순간에 이 반브레이크 영역이 너무 락이 되는 쪽하고 가깝게 힘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가 어떻게 되냐면 울컥해. 울컥하면 위에 있는 거는 밑에 못 가게 하고 위로니까 관성 때문에 내가 몸이 휘청하고 흔들리고 저게 오고 있는데 나는 흔들리는 것 때문에 다시 균형을 잡는데 시간을 써버려서 저 기물이 급하게 올 수밖에 없.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그 라이더의 브레이크 컨택에서 오는 거야. 첫 번째. 이 값이 많은 게 제일 문제야. 이 값을 알아내야 돼. 자기가 연습을 해서 속도하고 맞춰서. 내가 브레이크 잡아서 준비가 딱 되는 시점에 압이 걸리기 하는 시점에 울컥거리지 않고 자기가 쓱 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으면 계속 산에선 기울기가 있어서 브레이크만 놓으면 속도가 붙죠. 그때 그 수많은 브레이크 컨택들 잡기 시작하는 이때마다 자전거에서 울컥울컥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중심이 나가 떨어지진 않지만 짧게 흔들린다는 거지. 그걸 잡기 위해서 주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자전거 타는 재미인지 아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그건 자전거 타는 재미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 돼야만 그 다음에 내 의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라이딩을, 자유로운 라이딩을 하는 거지. 중심 잡다 다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중심을 누가 무너뜨려? 내 스스로.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이 이 손가락에 브레이크 컨택 압이 너무 센 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걸 아예 대고 있어. 제일 흔한 경우죠. 흔한 경우야. 아예 브레이크를 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직 하면서 대고 있어야지 그 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 좀 더 잡고 덜 잡고 이렇게 해서 잡고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해제를 못 시키는 거야. 해제를. 그죠? 그래서 관성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계속 브레이크를 끝없이 가는 걸 못 가게 하면서 내가 그걸 유지하니까 그때 또 어떤 현상이 생겨나? 가는 걸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 버티는 힘이 작용하니까 팔에 또 힘이 돼.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몸에 힘이 들어가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더 털려. 그것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 잡다가 일 다 끝내는 거지. 계속 뭔가 중심만 잡으려다가 끝나는 거야. 배 탔는데 계속 일하니까 중심만 잡다 고기는 언제 잡어? 그잖아요. 배를 탔으면 배 위에서 균형 잡는 거는 기본이 돼야지 무슨 어망질을 하든 뭐 고기 손질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어부가. 근데 어부가 계속 야 가만 있어봐. 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계속 고기는 안 잡고 중심 잡기 언제까지 배에서 중심 잡을 거냐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자전거 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전거가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 소름 끼쳤어. 실제로는. 네. 그죠? 잘 생각해 보면 그거라니까. 나를 보고 생각해 보면 내가 저보고 얘기했어요. 배도 똑같이 균형 동작이기 때문에 배 타서 어부가 하는 것도 정확히 균형 이거랑 똑같거든요. 원리는 고기를 잡을 새가 없어. 그리고 또 그 중심 잡는 능력이 뛰어난 어부라는 얘기는 그죠? 바람이 좀 더 세게 불어서 배가 더 많이 흔들려도 나가서 고기를 건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용량 아니에요? 어부로 따지면? 근데 옆집 사람은 중심 잡기 바람 한 3m만 불면 아 나는 오늘 저기 저 큰일 나 잘못하면 안 나가. 근데 3m가 뭔 소리야? 난 괜찮아 하고 나가서 고기 잡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게 자전거로 볼 때는 그게 용량인 거야. 자기 중심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야. 그게 기본의 기본이니까. 그 중에 중심을 흐트리는 것 중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브레이크 컨택.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를 어떻게 찐덕이게 부드럽게 압력을 증가시키느냐.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놓을 때는 완전히 놓고 있다가 얘를 잡기 시작하는 시점에 요 거리 있죠, 여기 있죠. 리치. 여기서 듣기 시작하는 요 거리. 요 거리까지 탁 됐을 때 요갑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요갑. 완전히 내고 있다가 이 갑.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지 브레이크가 늘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맨날 브레이크 때문에 울컥울컥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싱글에서 이런 잔 브레이크, 컨트롤 브레이크를 할 수 없으면 싱글 주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 부분의 핵심이 이거야, 브레이크. 이때 울컥거리.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저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에서 컨택까지의 그 거리를 그거를 컨택까지의 값을 거리를 알아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직선화 시키면 속도를 자기보다 충분히 줄이고 롤링, 우리가 배웠던 롤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롤링을 하면서 잘 보시면 브레이크를 잡았어. 근데 롤링이 오는 이 시점에 브레이크 잡으면 안 돼. 절대 잡으면 안 돼. 브레이크 놓고 여기서 잠깐 잡고 다시 놔야 돼. 요게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기준 면에서 각이 바뀌는 시점 있죠. 각이 이렇게 오던 자전거 진행 방향에 각이 바뀌어. 이렇게 가는 방향에 각이 바뀌어. 에? 네. 그 시점에는 브레이크를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각이 바뀌는 시점. 싱글 트레에 가서 그러면 어디서 잡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다가 나무 터거리가 있어요. 그 순간에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되는 거야. 가다가 돌에서 낙차가 있어. 툭 떨어져. 흔한 거. 그 순간에 내리막이라도 그 순간에 브레이크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전거가 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때문에 관성은 뭐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잖아. 그죠? 관성을 이용해야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고 쭉 간다니까. 근데 그 순간에 각이 바뀌는 시점에 아주 약한 브레이크라도
관성을 방해하면서 주행의 방향 울컥거림이 생긴다니까요. 자전거에. 그래서 이 브레이크 그 순간에 브레이크 컨택을 하는 그 연습하고 각이 바뀌는 시점에 브레이크를 놓는 거. 네.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롤러들을 연습한 게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계속 브레이크를 대면서 타게 되거든. 네. 그래서 밑에서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위에선 밑에서 못 가게 하니까 위는 회전 운동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힘이 계속 작용하면서 상하까지 하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그게 익숙해지죠.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속도를 올린다. 속도를 올리는데 그 행동은 계속해.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 넘어지려고 타는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바뀌는 시점에 롤링을 하는데 각이 바뀌는 시점에 절대 그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놔야지 관성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게 저런 데다 마찬가지예요. 저런 데 다 마찬가지. 가다가 나무 뿌리 다 똑같아. 나무 뿌리 가는 거에 방해되는 각이 바뀌는 시점에서 브레이크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놨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때 아까 제가 말한 무슨 실수가 됐다죠? 놨다 다시 잡는 이 값이 많으니까 울컥거리잖아. 이 얘기를 분명히 들어서 해보니까 울컥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X되겠다. 그러니까 애당초 또 그럼 자전거 왜 타냐고. 관성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연습할 때 속도를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브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다? 여기서 딱 왔으면 브레이크 놓고 이제 관성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롤링을 해. 그죠? 그럼 여기 속도가 부드럽게 내려가. 그 다음에 저기까지 가는데 물론 브레이크를 안 잡고 갈 수도 있겠지만 속도가 빠르면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요 내리막에서 저 앞에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3m? 밖에 안 됐는데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잠깐 잡았다 다시 놓고 저걸 내려갈 수 있냐는 거지. 그 습관을 들여야지만 싱글 주행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잘 타는 사람들은 이 브레이크의 그 아까 패드 컨택 정도의 굉장히 미세한 브레이크 있잖아요. 톡톡 이렇게 잡는 이거를 굉장히 자주 잡아요. 생각보다. 투독 칙칙칙 치직 칙칙 치직 되게 락이 되는 상황까지 잡진 않아요. 거의. 락 되기 전까지 굉장히 가벼운 브레이크를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잡아. 그래서 그거를 제동을 위한 게 아니고 그 타이밍 균형 잡는 용으로 브레이크를 오히려 많이 써요. 그래서 방향 전환 살짝 쳐가지고 방향을 바꾸거나 중심을 바꾸는 역할로 제동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좀 해보시면서 일단은 그 브레이크 타이밍을 자꾸 여기까지 쭉 왔죠. 감속 브레이크 놓고 2개 넘고 저기 가기 전까지 브레이크 잠깐 살짝. 근데 그 감속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잡았더니 훅 쓰는 게 감속인지, 그죠? 이거는 제어 브레이크야. 그냥 자동차가 가는데 제가 끈을 매다고 2000cc 자동차를 끈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안 가나요? 말이 끄는데 저 혼자 잡아당기면 말이 가나요? 안 가나요? 가요. 그지만 분명히 저항은 있잖아. 네.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걔가 가려는데 내가 잡아당기면 걔가 갈 수 있어요? 걔는 절대 못 가겠지. 내가 잡아당기면. 근데 말이 가는 걸 내가 당기는 힘은 똑같아. 근데 말이 당기면 내가 가겠지. 네. 그지만 분명히 말이 안 잡는 것보다는 약간의 힘은 쓰지만 가겠죠. 네. 그런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싱글에서는. 네. 근데 우리는 뭔가 브레이크 잡으면 바로 어떤 속도로 바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브레이크 값이 많은 게 문제라니까, 오히려. 네. 전체 내 질량의 10%, 10%만 빼겠다는 이런 컨트롤 브레이크의 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타이밍 한 명씩 한번 해보실래요?